네, 스피치 트레이닝 59번째 경험 에피소드를 바피시 기법에 맞춰서 정리하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실제 경험들을 에피소드를 바피시 구조로 직접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B, A, A, P, C 이것이 바피시 기법의 약자인데 B는 뭡니까? B는 백그라운드, 배경이나 상황에 대한 묘사고요. A는 액터, 주인공, 나오는 사람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 A는 액시던트, 사건, 사고, 즉 일이 발생한 것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입니다. P는 피크, 사건의 확장, 사건의 반전 등 추가되는 스토리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다음 C는 클로징, 이 사건에서 내가 느끼고 배운 점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에피소드를 바피시 구조로 직접 작성해 보겠습니다. B는 백그라운드, A는 액터, 그 다음 A는 액시던트, P는 피크, C는 클로징. B는 백그라운드, 배경이나 상황에 대한 묘사를 작성하시고 A는 액터, 주인공, 나오는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그 다음 A는 액시던트, 사건과 사고, 즉 일이 발생한 것을 자세히 묘사해 봅니다. 그 다음 P는 피크, 사건의 확장, 사건의 반전 등 추가되는 스토리를 묘사합니다. 그 다음 C는 클로징, 이 사건에서 내가 느끼고 배운 점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피치 트레이닝,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에피소드를 바피시 구조에 맞춰서 직접 작성합니다. B, A, A, P, C. 다음은 내가 아는 정보를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싶어요. 질문합니다. 저는 어떤 신문기사 내용이나 구체적인 수치, 통계 등의 정보를 논리적으로 잘 표현을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쭉 한번 보고도 자신이 본 정보를 마치 원래부터 잘 알았던 것처럼 말을 잘 하던데 말이죠. 네, 정보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 많이 부러우셨나 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신문 기사도 잘 기억해서 말하고 어떤 뉴스 정보들을 잘 통합해서 하나의 통찰, 인사이트를 잘 뽑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하지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정보 에피소드를 잘 기억해서 말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트레이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에피소드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험형 에피소드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험만으로 누구를 설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뭔가 구체적이고 보편타당한 정보들이 들어가야 훨씬 더 설득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문이나 논문, 뉴스 검색 자료 등을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을 정보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그 의미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보다는 팩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에피소드로 말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각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에피소드를 각색을 할 때 첫 번째, 정보가 전달하려는 중심 문장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경험담을 바로 여기에 믹싱을 하면서 섞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함께 트레이닝을 시작해 볼까요? 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61번째, 정보 에피소드를 내 경험과 믹스하기. 여러분은
다음의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이 정보 에피소드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주름을 없애니 자신감이 생겨. 회춘 성형 5년 새 2배 이상이 늘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3곳에서 실버 성형 추이 자료를 요청했다. 실버 성형 환자가 2011년 620명에서 지난해 750명으로 무려 21%나 늘었다. 다른 곳은 5년 만에 2배가 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이제 100세 시대를 맞아서 60대, 70대도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많이 늘면서 늙어 보이는 것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톡스와 필러 시술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쌍꺼풀 수술이 많이 있었다. 네, 쌍꺼풀 수술 많이들 하시죠. 2017년도 2월 25일자 중앙일보 뉴스 기사였습니다. 네, 첫 번째 이 기사가 주려고 하는 중심 문장, 핵심 메시지를 여기에서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 기사가 주려는 중심 문장, 핵심 포인트의 메시지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육하 원칙,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디를 조사한 거야? 어디를 조사한 거야? 다음은 무엇을 조사한 거야? 무엇을 조사한 거야?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데? 무엇을 많이 했대? 무엇을 많이 했대? 그 다음 누가 했대? 누가 했대? 그 다음 왜 했대? 왜 했대? 육하 원칙에 맞추어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어디를 조사하는 거야? 무엇을 조사한 거야? 어떻게 되었는데? 무엇을 많이 했대? 누가 했대? 왜 했대? 네, 육하 원칙에 맞춰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신이 겪은 경험, 직접 경험담을 섞어보는 겁니다. 믹싱을 해보는 겁니다. 믹스다운. 자신의 경험담을 섞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겪은 경험을 잘 섞어서 직접 에피소드를 내 경험과 믹스를 해서 작성해보는 겁니다. 네, 다음 작성에 의해 중심 문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중심 문장. 작성의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심 문장 포인트가 뭘까요? 여기에서 요즘 미용 성형을 통해서 다시 회춘하고자 하는, 젊어지려고자 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요즘에 미용 성형을 통해서 다시 회춘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육하 원칙. 어떻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작성의 예를 알려드리죠. 어디를 조사한 거야? 아까 질문했죠? 강남 대형 성형외과 3곳을 조사했습니다. 무엇을 조사한 거야? 실버 성형 추이를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데? 2011년 5년 전보다는 적게는 21%, 많게는 2배 이상 실버 성형 시술이 늘었습니다. 무엇을 많이 했대? 대부분 보톡스와 필러, 쌍꺼풀 수술 등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했는데? 네, 젊어 보이고자 하는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왜 했는데? 100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춘해서 더 젊어지고 싶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네, 육하 원칙의 내용을 제가 작성의 예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경험담을 믹스를 해보겠습니다. 섞어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70대, 아직도 정정하심,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심. 늙어 보이면 젊은 사람들이 어려워한다고 생각하시고
미용 시술을 하고 성형을 하고 싶어 하심. 이것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님 우리 집안의 내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의 경험담을 섞어서 정보 에피소드로 활용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직접 작성을 해서 정보 에피소드를 쉽고 재미있게 신문 기사나 뉴스 기사를 활용해서 나의 경험담과 함께 섞어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62번째, 정보 에피소드를 내 경험담과 믹스하기. 다음의 신문기사 정보를 중심 문장 플러스 육하 원칙 플러스 나이가 겪은 경험담 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문을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다. 페이스북은 친구들을 온라인상에서 연결해 주어서 서로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게 해주지만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3일 해외 뉴스 통신에 의하면 외신에 따르면 최근 독일 홈볼트 대학교와 다름슈타트 공업대학교 연구팀은 페이스북에서의 친구의 게시물을 보는 그런 사람들 중 3분의 1은 자기 생활에 불만을 느끼고 비참한 기분까지 얻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이 페이스북 사용자 6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사람들은 친구의 게시물 중에서도 여행 사진에 대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구의 여행 사진을 보면 부러운 기분에 오히려 내 자신이 비참한 기분이 들고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이 페이스북 오히려 불행한 원인이다. 페이스북이 오히려 불행한 원인이다. 이 내용을 첫 번째 중심 문장을 살려서 정보 에피소드로 내 경험담과 믹스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중심 문장을 찾으셔야겠죠. 두 번째는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언제 뉴스야? 언제 뉴스야? 어디를 조사한 거야? 어디를 조사한 거야?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거야?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대? 무엇을 조사한 건데? 무엇을 조사했대? 어떻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대? 왜 그랬대? 왜 그렇게 된 거야? 네, 육하 원칙으로 작성을 직접 하나씩 완성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직접 겪은 경험담을 상세하게 작성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성의 예를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심 문장 작성해야겠죠? 이 페이스북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다. 이 내용의 중심 문장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내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 남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그냥 소신껏 내가 살고 싶은 내 삶을 충실하게 잘 살자. 네, 중심 문장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성의 예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하 원칙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뉴스야? 얼마 전 외신 뉴스입니다. 어디를 조사한 거야? 독일의 홈볼트 대학교와 다름슈타트 공업대학교 연구팀에서 조사한 겁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페이스북 사용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무엇을 조사했는데? 페이스북 만족도 결과를 조사한 겁니다. 어떻게 되었대? 페이스북이 친구들과 돈독한 사이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3분의 1은 이 페이스북 때문에 비참한 기분까지 들기도 한답니다.
왜 그랬는데? 네, 부러웠던 겁니다. 특히 페이스북상의 친구의 여행 사진을 보면 내 자신은 비참해지고 나는 불행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페이스북 불행의 원인에 대한 뉴스 내용을 6화 원칙으로 여러분들에게 작성의 예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경험담을 직접 작성해 보겠습니다. 쉬운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죠. 정말로 우울할 때 친구의 페이스북 여행 사진을 보면 내 인생이 정말로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요즘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나? 나는 왜 저런 여행을 가보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사나? 내 자신이 참 불행하고 비참하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담을 믹스를 해보는 겁니다. 섞어보는 거죠. 네, 다음의 교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애드립 넘치는 스피치를 순발력 있게 잘하고 싶어요. 질문합니다. 저는 현장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장소에 딱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스피치를 하고 싶어요. 너무 준비된 스피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스피치, 순발력 있고 애드립이 넘치는 그런 좋은 스피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스피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순발력이 강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 순발력 있게 현장에서 대응한 말이기보다는 말하기 전에 미리 현장의 에피소드를 잘 살펴보고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말을 한 겁니다. 아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 전부터 준비를 나름대로 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말을 해야 할 때, 적절한 오프닝이 생각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에피소드는 바로 현장 에피소드입니다. 현장 에피소드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의 생생한 느낌을 에피소드로 삼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말, 현장의 분위기, 현장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현황, 스케치 상황 등등을 현장을 잘 살핀 뒤에 그것을 소재로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점은 현장 에피소드를 말할 때 같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별 내용이 아닌데도 서로 공감하면서 웃게 되는 거죠. 사람들과 공감을 일으키는 에피소드 가운데 그 현장만의 에피소드는 가장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63번째. 어떤 상황을 현장 에피소드로 활용할까? 어떤 상황을 현장 에피소드로 활용하기입니다. 다음의 상황을 현장 에피소드로 활용해서 스피치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상황의 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워크숍에 갔는데 갑자기 앞에 나와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 많은 자리에, 청중들 앞에서 대중들을 향해서 퍼블릭 스피치를 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발표회를 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현장을 살펴보니 그곳에는 경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현장 상황을 현장의 에피소드로 활용하기입니다. 현장의 에피소드를 활용해서 스피치를 직접 완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황의 예를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쉬운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영수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보니
옆에 보니 경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네, 이 모임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행사, 여러분들 즐겁게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64번째, 어떤 상황을 현장 에피소드로 활용하기입니다. 다음의 상황을 현장 에피소드로 활용해서 스피치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상황의 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조찬 모임이 있다. 아침에 나가려고 보니 눈이 많이 왔다. 사람들이 다들 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 평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이런 날 와야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현장에서 이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스피치를 해보자. 네, 어떤 상황을 현장 에피소드로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현장의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스피치를 현장 에피소드를 활용해서 완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성의 예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최영수입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저는 눈이 많이 와서 참석률이 저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날 와야 진짜 성실한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실함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다들 지금의 자리에 오르실 수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조찬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서로 좋은 인연으로 자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65번째, 어떤 상황을 현장 에피소드로 활용하기입니다. 다음의 상황을 현장 에피소드로 활용해서 스피치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상황 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오후 전략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녁은 함께 먹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략회의 진행을 내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프닝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어떤 상황을 현장 에피소드로 활용하기, 현장 상황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해서 스피치를 완성해 보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성의 예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회의 때 나온 안건에 대해 진행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분이 오늘 저녁은 함께 먹는 거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다 같이 웃음이 나오죠? 맞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고 함께 저녁 식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바쁘지 않으시면 우리 꼭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교육입니다. 타이밍에 맞는 시즌 에피소드를 써보고 싶어요. 질문 들어갑니다. 홈쇼핑 방송을 보면 쇼핑 호스트들이 날씨와 계절 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 직전에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품을 구입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무슨 에피소드라고 하나요? 네, 제가 알려드리죠. 홈쇼핑 방송의 쇼핑 호스트들은 매출로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세일즈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는 GS 홈쇼핑 쇼핑 호스트 관련된 생활을 했었는데요. 꼭 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서 방송을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홈쇼핑 벤더, 즉 판매업체들이 만든 소중한 제품이니까요. 또 시청자에게는 필요한 상품을 더 좋은 구성과 좋은 가격에 드린다는 것에 저는 소명을 느끼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쇼핑 호스트들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의 재료, 즉 에피소드는 바로 시즌 에피소드입니다. 계절을 이용한 에피소드죠. 계절과 날씨, 시즌 에피소드입니다. 시즌 에피소드는 말 그대로 그때의 날씨와 계절, 절기, 핫 이슈를 잘 활용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봄은 나에게만 오는 봄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봄이라는 계절이 다가온 건 맞지 않습니까? 계절은 다가옵니다. 나만 다이어트 시즌이 아니고 나만 취업 시즌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공통적으로 그 시즌을 함께 하기 때문에 더욱 공감대가 올라가고 설득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날씨가 참 좋다. 요즘은 본격적인 취업 시즌이다. 이제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5월은 가족의 달이다. 이제 다이어트가 필요한 여름이 왔다. 책 읽기가 좋은 가을이다. 겨울에는 왜 이렇게 몸이 움츠러드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등등. 그때의 시즌에 맞는 이야기는 누구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핵심 에피소드입니다. 별 이야기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시즌 에피소드입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66번째 시즌 에피소드를 회의 오프닝에 활용하겠습니다. 오늘은 24절기의 6번째 절기이자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고구입니다. 이 시즌 에피소드를 회의 오프닝에 활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시즌 에피소드를 회의 오프닝에서 활용하면서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의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4절기의 6번째 절기이자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고구입니다. 이 고구는 봄비가 내려서 100가지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농사의 가장 중요한 벽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본격적인 한 해 농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만약 중간에 포기하셨다면 뭔가 시작하는 고구에 맞추어서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다시 우리 힘을 내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회의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67번째 2개 이상의 시즌 에피소드를 활용하기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3분 스피치를 해봅니다. 스피치를 할 때는 계절, 날씨, 절기, 핫 이슈 가운데서 최소 2가지 이상의 시즌 에피소드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2개 이상의 시즌 에피소드를 주제를 정해서 3분 스피치를 직접 작성해 보겠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은 명언을 넣어서 말하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저는 말을 할 때 명언을 넣어서 멋지게 말을 하고 싶어요. 모임에서 누군가 명언을 넣어서 말을 하면 품격과 인격이 느껴지던데 왜 저는 명언을 넣어서 말하는 것이
낯설까요? 네. 말을 품격 있고 멋있게 하고 싶으신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명언 에피소드입니다. Famous saying 에피소드. 명언은 스피치를 품격 있게 만듭니다. 만약 내 말에 명언을 섞어서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울림 있게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명언을 넣으면 명언을 말한 사람의 인격을 잠시 그대로 빌려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인격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명언을 참 좋아합니다. 말의 품격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제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명언입니다. 저를 잡아주는 명언을 저는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명언은 나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화두처럼 말이죠. 마음속에 쏙 들어온 명언 한 문장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를 바로잡아줄 때가 있죠. 요즘 저는 천천히, 차분하게, 묵묵히 이런 말을 항상 제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 저는 그래, 천천히 가자. 차분하게 가자. 그리고 누가 뭐래든 나의 길을 묵묵하게 가자. 묵묵히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제 마음속에 품은 명언을 말로 표현하면 그 울림이 진하게 전달됩니다. 일단 명언을 넣어서 말을 하려면 다른 사람이 한 명언을 보면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악당의 명언이라는 책을 좋아하는데요. 이 책을 보면 와, 이렇게 간단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명언이 어디 있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관심이 있다면 충고는 그만하고 제대로 도와줘라.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재주를 타고났다. 한 번 이기는 건 어렵지 않다. 평생 이기는 게 어렵지. 이러한 등의 정말 촌천살인하는 명언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악당의 명언, 즉 독서를 좋아하나 봐요. 이런 명언을 찾아보고 직접 스스로 기록해 봅시다. 그리고 누군가 한 말만 명언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직접 명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했던 말 가운데 내가 생각해도 참 멋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직접 만든 명언, 여러분이 직접 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기록해 보는 겁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68번째, 명언을 활용해서 스피치하기입니다. 유명 영화 배우인 우디 앨런의 명언을 갖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피치를 하려고 합니다. 명언을 활용해서 스피치를 해보세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건 새로운 일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건 새로운 일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명언을 활용해서 스피치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직접 작성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성의 예를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배우 우디 앨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건 새로운 일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실패를 해보셨나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20대 때는 많은 도전을 통해서 실패를 많이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실패를 하면 이제는 끝장이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일을 시도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69번째, 평소에 좋아하는 명언을 적기입니다.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명언을 직접 적거나 자기계발 서적을 읽고 그 중에 좋았던 명언을 10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 평소에 좋아하는 첫 번째 명언, 두 번째 명언, 세 번째 명언, 네 번째 명언, 다섯 번째 명언, 여섯 번째 명언, 일곱 번째 명언, 여덟 번째 명언, 아홉 번째 명언, 열 번째 명언. 네, 스피치 트레이닝에 있어서 평소에 좋아하는 명언을 직접 10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아주 좋아하는 명언을 10가지를 직접 작성해보고 자기계발 서적을 읽고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좋아했던 명언을 10가지를 직접 작성해보는 겁니다.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작성을 해봅니다. 다음, 칭찬하는 멘트를 잘 활용하고 싶어요. 질문 들어갑니다. 저는 말을 할 때 칭찬을 잘 못하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로 어떻게 상대방을 칭찬해야 하는지 저는 감이 잘 잡히지 않아요. 대화를 할 때나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어떻게 칭찬 멘트를 할까요? 어떤 식으로 칭찬 멘트를 넣죠?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최고의 스피치는 바로 진정성이 가득한 칭찬입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칭찬해 주세요. 그럼 누구에게든 호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 타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정과 비난이 가득한 말은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독이 됩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장점을 보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세요. 살다 보면 진짜 나쁜 사람, 무례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 사람을 신사로 대접하는 것뿐입니다. 당신 나빠.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보았자 오히려 그 화살은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독설은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할 때, 그 사람이 날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내 기분이 나쁘지 않을 때, 이런 때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에게 다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이 모임에 가서 말을 할 때는 모임을 소개해 준 사람이나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회원들을 칭찬하거나 또는 그 중 한 사람을 지정해서 칭찬을 하면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칭찬을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죠. 만약 먼 곳에서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있거나 정말 참석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임에 온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많은 분들에게 호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70번째입니다. 칭찬 에피소드로 적기입니다. 다음의 상황에 맞추어 칭찬 에피소드를 작성해 보세요. 예를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한 비즈니스 모임에 초대받았다. 그 모임의 회장이 나를 추천해 준 것이다. 가서 보니 사람들의 눈빛이 참 열정적이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걸 나는 느꼈다. 네, 칭찬 에피소드를 직접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성의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민호입니다.
저는 김태민 회장님의 소개로 이 모임을 추천받았는데요. 정말 좋은 분들이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와보니 그런 기운이 확 느껴져서 정말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김 회장님을 뵈면서 참 열정적이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열정이 가득하셔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정은 전염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저에게도 여러분들의 그 열정 팍팍 저에게 전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전염시켜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71번째.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칭찬 에피소드를 활용하기입니다. 다음의 상황에 맞춰 칭찬 에피소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조찬 모임에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힘들어 가지 말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경영에 필요한 주제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갔다. 그런데 서울에서 열리는 조찬 모임에 아침 일찍 부산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스스로 많은 반성을 했다. 네, 어떤 상황에 맞춰 칭찬 에피소드 활용하기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작성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의 예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민호입니다. 조찬은 참석하면 참 좋은데 전날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하면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제가 잘 참석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의 교육 주제도 좋고 또 여러분의 열정 가득한 모습을 뵈니 저는 오늘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멀리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열정은 전염된다라는 말이 있죠. 저도 여러분들의 열정을 본받아서 오늘 더욱 힘을 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참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나의 성공담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겁니다. 스피치 트레이닝, 목소리 트레이닝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제 목소리 바꿀 수가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저는 목소리에 자신이 없어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 대화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자꾸 제 목소리가 신경이 쓰입니다. 저는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목소리도 정말 바꿀 수 있나요? 제 목소리 바꿀 수 있나요? 네, 그럼요. 목소리는 누구나 훈련을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말을 심하게 더듬었다고 하면 아마 다들 안 믿으실 겁니다. 진짜로 안 믿습니다. 저한테는 말을 더듬다는 것, 말 더듬는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큰 콤플렉스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목소리 훈련을 하다 보니 어느덧 스피치의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화법의 달인 가운데 원래부터 대화를 잘 하신 분들도 있지만 예전에 대화가 잘 안 돼서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 대화의 달인이 된 분들도 많습니다. 네, 결핍만큼 성공의 핵심 동기부여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일단 목소리가 좋아지는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목소리, 즉 내가 내는 내 목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많이 듣고 평가는 하지만요, 이렇게 내 목소리를 직접 트레이닝 하다 보면 내 자신의 소리를 관찰하고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목소리를 갖고 있었구나. 왜 나는 이런 목소리를 갖게 된 거지? 자,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게 그때는 왜 명언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알아야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행복한지도 알게 될 거니까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행복한지도 알게 될 수 있으니까요. 목소리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목소리를 찾아 여행을 떠나볼까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목소리부터 이제 녹음을 해보자고요. 객관화된 녹음으로 내 목소리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앞으로 옳은 방향으로 목소리 교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스피치 트레이닝 72번째, 내 목소리를 내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기입니다. 다음의 원고를 소리내어서 읽고 녹음을 합니다. 보이스 레코더나 스마트폰에 녹음을 하는데 이 녹음은 지우지 말고 꼭 간직해서 트레이닝이 모두 다 끝난 뒤에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호입니다. 저는 호감 가는 목소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호감 가는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내 목소리 안에 울림이 가득해야 합니다. 둘째, 소리가 동그랗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과 열정이 가득한 리듬을 넣어야 합니다. 전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좋은 목소리를 가질 것입니다. 스피치 트레이닝 73번째, 원고를 읽고 내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기입니다. 다음에 원고를 소리내어서 읽고 녹음을 합니다. 보이스 레코더나 스마트폰에 녹음을 하는데 이 녹음은 지우지 말고 꼭 간직해서 보이스 트레이닝, 스피치 트레이닝이 모두 다 끝난 뒤에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과거 실업계 고등학교로 불리던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성적과 지원율도 높아지고 있어서 고무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빵 굽기며 한식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상업 전공 교실에서는 회계 관련 지식을 배우는 학생들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이 학교는 몇 년 전